광복로는 건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공간 그리고 한국전쟁과 6, 7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의 상권과 문화 예술의 어떤 한 상징의 공간으로 각인된 곳이죠. 1959년 부일 영화제가 광복로 한켠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올해 27회째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이곳에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광복로가 오랫동안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한 상징처럼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최초, 어쩌면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두 곳이 1901년에 이 광복로에 있었다는 기록들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로 해방될 때까지 10곳의 극장이 이곳에 존재했던 것이 광복로의 영화사에 아주 큰 그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로 일대에 있었던 과거의 극장들의 흔적과 그 극장에 얽힌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 시절에 부산은 다방의 도시, 광복로는 다방의 거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광복로에만 60여 개의 다방이 나타나는데, 가장 그 다방들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어떤 공간이 이 밀다운 다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렀던, 특히 이중석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건강다방이 있었던 곳으로 둘러보겠습니다. 한국전쟁 피란 시기에 많은 다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징적인 다방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헬로 카페가 지금 문을 닫았지만 저 자리는 이중섭 화백과 그리고 그 백영수 화백, 이런 어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그 서양화가 그리고 영화 예술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뒤로 시티스팟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부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티스팟에서 부평로로 가는 도로가 따로 없었고, 저쪽에 창선 치안센터로 해서 골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1909년에 광복로에서 부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 도로 개설과 부산의 극장사가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시티스팟 바로 뒤쪽에 송정자라는 극장이 1901년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극장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폐관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1909년에 부평로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송정자가 뜯기게 된 거죠. 일본에서 부산으로 건너온 여관업자가 송정자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미국상을 겸했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극장은 뜯겨지고 여관은 계속 지속했다고 합니다. 송정자 바로 앞에는 현재 부산 최초의 극장이라고 같은 송정자와 함께 만들어진 행관이 있었던 자리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최초의 극장 행좌가 있었다는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행좌 건물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신문에 난 사진 한 장으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행좌는 이 안쪽, 현재 여기서는 할매 외국수 자리라고 보는데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저 안쪽 골목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행좌가 있었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극장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881년에 일본 인민 영업 규칙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6위장과 흥행과 관련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1895년에 이 극장과 관련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해 8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1895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해기도 하죠. 유럽의 루이 리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영화를 만들었던 그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산 극장사는 1895년 혹은 1901년부터 극장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오랫동안 부산 사람들에게는 구두방 골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곳인데, 공식 도로명은 남포길이죠. 이 길 한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영화와 상징된, 그리고 유명 배우들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현재 제일노래 연습장과 제일당구장이 있는 이 건물터가 1901년으로 추정되는 부산 최초의 극장 행좌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자마 우사타로라는 한국에 건너와서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하자마가 지은 이 건물 행좌는 처음에는 목조 2층으로 지었다가 1915년에 목조 건물을 헐고 그 현대식 건물로 1915년에 새롭게 탄생하면서 행관으로 이름이 변칭이 됩니다. 부산에 생긴 세 번째 영화관은 부귀자라고 1905년에 생깁니다. 이 극장은 현재 부평 깡통시장 그 공영주차장 자리에 1905년에 생겼다가 1906년에 부산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1912년은 좀 특징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광복동에 옥관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광복동 입구에 변천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도에는 질자자라는 새 극장이 생기게 됩니다. 부산 극장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북기나 연극을 하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1917년 되면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상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1928년부터는 발성영화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에 따른 극장들의 변천사들을 이곳 광복로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로 주민센터 쪽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 건물 자리가 1912년에 생긴 옥관이라는 극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바로 앞에는 1914년에 생긴 보례관이라는 극장이 있었고 지금 광복동 주민센터 쪽에는 1922년에 생긴 태평관이라는 극장이 있었던 이 골목에만 3개의 극장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문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는 극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극장은 1914년에 연극 전용 극장으로 목조 건축으로 지어졌다가 이듬해인 1915년부터 활동사진 상설극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28년에 현대식 건축으로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 또 38년에 초현대식으로 당시로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건물 뼈대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극장은 미군 전기 때는 미군 전용 극장이 되었다가 한국 전쟁기에도 미군 전용 극장으로 되어서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문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배너를 마지막으로 상영하고는 이 극장이 문을 닫았고 이후에 국민은행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건물 내부는 과거 보례관 38년에 지어졌던 보례관 건물 그대로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깝게도 2년 전에 헐고 작년에 이제 새 신축 건물로 생겨난 곳입니다. 다음은 1930년대에 지어져서 아직까지도 극장 건물 뼈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과거 소화관에서 동화극장으로 기억되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1931년 그러니까 활동사진과 발성영화가 함께 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소화관이라는 극장으로 출발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동화데파트로 되어 있지만 해방 후에 동화극장으로 이름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 건물은 1931년에 지어진 건물 뼈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역사에서 90년간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 극장 자리로서 동화데파트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것은 비프광장 중심입니다. 매년 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1937년에 건축되어서 건물은 여러 번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85년 가까이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산극장입니다. 이 극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해방 이후에 순수한 한국 영화만 전용으로 상영을 했던 그 영화관으로서 아주 유명세를 띠고 있고요. 과거 국제영화제 때에 아주 중심의 역할을 크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해방 뒤에 이 극장 옆에 부영극장, 대형극장 이런 극장들이 있으면서
가히 이 일대를 부산의 극장가의 중심이라고 하기도 했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은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 과거에 부산일보사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부산일보사 건물에 제가 왜 왔느냐 하면은 1958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상을 만든, 즉 부일영화상을 만들어서 많은 영화들과 영화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1회 영화상 수상은 잃어버린 청춘을 감독했던 유현목 감독과 그 영화 제작사가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던 그런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1회 부일 영화상을 제정함으로써 이 영화상으로 인해서 영화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고, 그러한 것이 영화도시 부산을 만드는 기초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의 밑거름이 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요 일대가 1920년에 만들어진 국제관 영화관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영화관이 이곳에 온 것은 과거 광복로라는 중심로에서 상업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부산 제1부두 바로 앞에다 지었다는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고요. 여기는 연극과 영화를 전용하는 극장으로서 20년에 문을 열었지만 24년에 무대예술연구회 소속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을 함으로써 그 공연을 눈여겨보았던 제부 일본 실업인들이 조선 기네마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1929년에 화재로 불이 타고 사라졌는데요. 당시에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 몇 명이 불에 안타깝게 희생되는 이런 사고도 발생했고, 이 화재가 워낙 커서 바로 뒤에 있었던 부산일보도 큰 피해를 입었던 이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골목을 들어오는 바로 발 아래 192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그 중요성을 기념해서 표시한다는 동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서 동강동 주민 마을 건강센터가 있는 이 일대 전역 부지가 러시아 영사관에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들어섰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는 부산 중구청 바로 아래에 있는 동강동 마을 건강센터와 그 일대입니다. 여기는 1924년 국제관에서 톨스토이의 부활과 월광을 무대 예술로 올렸던 안종화를 비롯한 이경손 등이 제부 일본 실업가들의 눈에 띄어서 부산에서도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원래 그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곳인데 러시아 영사관 2층을 빌려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여기서 해의 비곡과 운영전 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다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영화사는 불과 1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부산 영화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아주 뜻깊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대 개항이 된 지 약 15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송정자와 행자라는 극장이 1901년에 생긴 지도 벌써 12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영화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최초 극장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다른 이지가 없는 데다가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에 시작된 곳, 그리고 1958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일영화상을 제작해서 많은 영화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준 도시도 바로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도시 부산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